그럼 이제 이 포인터를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 이거 도대체 왜 배웠어? 내가 포인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포인터를 도대체 언제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이걸 알아야겠죠.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걸 배울 거예요. 혹시 콜바이 밸류랑 콜바이 레퍼런스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함수를 배웠었죠. 함수.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은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했죠. int a, return 10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파라미터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변수에. 예를 들어서 얘가 int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a라는 함수를 부르기 위해서는 뭐 메인 함수에서 뭐 a하고 10 이런 식으로 호출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 내가 이 10이라는 값이 복사가 돼가지고 데이터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여기 내에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이게 바로 우리 함수를 부를 때 이 값이 복사가 되면서 전달이 된다. 이거를 그냥 call by value라고 불러요. 이거 정말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냥 알아볼게요.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두 값을 변경해주는 함수를 작성해주고 싶어요. 그 함수의 이름을 수압이라고 해봅시다. 수압. 그럼 수압은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변수를 가져야 되고 뭐 둘 다 int형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뭘 리턴하는지는 아직 안 정했어요. 여기 보면은 얘네 두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A랑 B가 있죠. A랑 B가 있는데 이 A랑 B의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A가 3이고 B가 4라고 해봅시다. 내가 그냥 바로 동시에 변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템프라는 변수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3을 잠깐 템프에다 저장했어요. 그리고 이 4를 A에다 넣고 이 3을 다시 B에다 넣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변경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써보면은 int temp A, A는 B, 그리고 B는 temp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과연 값이 바뀔까? 이걸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한번 제가 코드로 한번 써볼게요. 코드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수압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수압이라는 변수 안에는 int형 A가 들어가고 int형 B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걸 호출하면은 뭐 이렇게 될 거고 A랑 B를 한번 호출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래, 얘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거 보면은 죄송합니다. 자꾸 프린터로 쓰네. 보면은 지금 바뀌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왜 안 바뀌었지? 보면은 내가 코드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걸 한번 제가 메인 함수부터 천천히 메모리 구조로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맨 처음에 첫 번째 줄이 실행됐어요. 그러면은 메모리에 A라고 생겨요. A. 그죠? 그리고 여기는 10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B라고 생겨요. B. B는 20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수압을 해줄 거예요. 수압. 이제 이 수압 함수로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는 결국 뭐가 들어가냐? 이 수압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10, 20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쪽에 이제 수압이란 함수 안에 A가 다시 선언이 되고 B가 선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템프를 만들고 이제 템프를 이렇게 싹 바꾼 거죠. 여기 10, 20, 다시 10 이렇게 바꾼 거죠. 그리고 이 함수가 끝나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얘가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은 그대로죠. 그러면 나는 이 값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얘를 값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소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함수에서 이 주소에 접근을 해가지고 얘의 값을 진짜로 실제로 바꿔줄 수 있게,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를 call by reference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call by reference를 통해서 다른 함수 안에서 이런 값을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원래는 A를 넣어주고 B를 넣어줬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A랑 B를 받는 게 아니야. 뭘 줘야 되냐면은 이 수업이라는 함수에서 A의 주소를 받아야 되죠. A의 주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포인터 int 포인터 A, 이건 뭐 예를 들어 ptr 언더바 A라고 그냥 선언해 봅시다. 그리고 B는 B를 받는 게 아니라 B의 주소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ptr 언더바 B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도 수압도 바꿔줘야 되죠. 수압 바꿔주면은 이제 A를 넣는 게 아니라 A의 주소값을 넣으면 되는 거고, B를 넣는 게 아니라 B의 주소값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는 뭐냐? 지금 이렇게 하면은 현재 예를 들어서 A가 0x00 10이고 B가 0x00 2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새로 ptr 언더바 A를 선언했고 ptr 언더바 B를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0x00 10이 들어가고 여기는 0x00 20이 들어간 거죠. 지금 이걸 그대로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그냥 템프 하나 선언하죠. 템프 하나 선언하고 거기다가 뭐 ptr 언더바 A를 담았어요. 그리고 언더바 B A 언더바 B 이런 식으로 담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 맨 처음에 ptr 언더바 A 이게 담기는 거예요. 0x00 10이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0x00 20이 되고 여기가 0x00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난 결국 또 여기 있는 값이 또 이게 사라져 버리면은 또 A랑 B 값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이 ptr 언더바 A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접근해가지고 여기 있는 값을 템프에다 담고, 그리고 여기에 접근해서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가 넣고, 그리고 여기 얘를 다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어떻게 하냐? 맨 처음에 이 A에 있는 값, A에는 10이 담겨있고 B에 20이 담겨있죠. A에 있는 값을 템프에다 넣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 포인터 ptr A 하면은 A에 있는 값이 템프에다 담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이 담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B에 있는 값을 A에다 담을 거예요. 그럼 B에 있는 값을 A에다 담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템프에 있는 값을 B에다 담을 거죠. 템프에 있는 값을 B에다 담을 거예요. 이 템프는 그냥 인트형 변수이기 때문에 뭐 포인터를 붙일 필요가 없겠죠.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면은 지금 A랑 B의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정말로 대표적인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의 예제예요. 수학 예제. 그러니까 즉 이 call by reference를 왜 쓰냐? call by reference를 쓰는 이유는 내가 다른 함수에서 변수에 접근해서 변수의 값을 바꾸기 위해, 변경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다른 함수에서 변수의 값을 변경하기 위해 사용돼요. 근데 제가 그러면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 그러면은 과연 코드에서 이런 call by reference를 많이 활용하는 거, 즉 주소값을 계속 전달해가지고 값을 다른 함수에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거는 과연 정말로 좋은 행위인가? 내가 이걸 많이 쓰는 게 정말로 옳은가?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거 그냥 단순한 팁입니다. 보면은 내가 A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했어, 메인에서. 그리고 다른 함수 뭐 코드 엄청 길겠죠? 예를 들어서 뭐 만줄이라고 합시다. 만줄. 근데 내가 이 A라는 변수를 누군가가 A라는 함수, B라는 함수, C라는 함수 이런 함수들에서 계속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A라는 함수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는지, 지금 이 A라는 변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코드를 다 분석을 해야지 이 A라는 변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이 A라는 이 변수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call by reference는 안 쓰면 안 쓸수록 좋은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call by reference를 쓰는 경우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최대한 이걸 안 쓰는 코드가 유지보수하기도 편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코드를 이해하기도 쉬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지금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에 대해서 배웠어요.